안녕하세요. 오늘은 연윤, 우리가 세운이라고 얘기도 하는 연윤, 세운 풀이 매뉴얼에 대해서 매뉴얼대로 한번 세운이 들어왔을 때 풀이를 어떻게 하는지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내 사주와 경자가 만났을 때 무엇부터 봐야 되느냐? 일단 월지, 그 다음에 월지 외에 다른 지지의 지장간. 먼저 월지, 그 다음에 월지 외에 다른 지지에 있는 지장간을 봐라. 그래서 그 지장간에 경금, 경자년이니까 경금이 지장간에 가지고 있는 지지의 글자를 찾아라. 그래 보니까 일단 사화가 있고, 그 다음에 신금이 있고, 유금이 있다. 사화는 무, 경, 병으로 지장간을 가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경금이 있습니다. 사화의 지장간에는 경금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신금은 무임경으로 신금도 경금이라는 글자를 가지고 있다. 정간의 글자를. 그 다음에 유금은 지장간에 경신을 가지고 있어서 경금이 있다. 그래서 월지가 됐든 지지가 됐든 지지의 사화, 신금, 유금은 경금의 글자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 세 글자를 사주에 사주 분석해야 되는 그 사주에 사화, 신금, 유금이 있는지 먼저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파악이 다 끝났으면 두 번째 투간을 보는 겁니다. 투간을 보는데, 자, 월지를 기준으로 일단 월지 기준으로 투간을 보자. 4월은 천간에 경금을 봤다. 그죠? 경자년에 경금이 천간에 들어오니까 4월은 내 지지에 있는 지장간에 있는 경금이 천간에 이렇게 투간이 되는 해가 된 겁니다. 그래서 그 4월의 경금이 일간인 내 기준으로 봤을 때 어쨌든 식신이냐 상간이냐 관성이냐 재성이냐 인성이냐 다 틀릴 거 아닙니까? 일간별로 그 성분이 그 육신의 그 부분이 천간에 이렇게 투간이 됐다. 그러면 이것은 두각을 나타냅니다. 식신으로 두각을 나타내든 관성으로 두각을 나타내든 재성으로 두각을 나타내든 그 관계가 일간하고 요 경금하고의 관계가 재성이다 그러면 재성적으로 두각을 나타내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신월생이다. 신월생도 마찬가지로 지장간에 경금이 있으니까 사주의 천간에 경금이 안 떠 있을 때, 사주 원국에 천간에 경금은 없고, 이렇게 지지에 사나, 신이나 유가 있을 경우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월생도, 그 다음에 유월생도 이렇게 경금을 가지고 있는데, 경자년에 천간에 경금이 이렇게 딱 떴다. 그러면,
일간과 나의 관계가 육신관계로 무엇이 됐든, 뭐 재성이든, 뭐 간성이든, 뭐 비겁이든, 뭐 식상이든, 인성이든 간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두각을 나타낸다. 그리고 특히나 신월 6월은 격이죠. 격이 이렇게 두각을 나타내는 겁니다. 격이 두각을 나타내기 때문에 상당히 격이 천간에 투관됐으니 확실한 두각을 나타내는 경자년이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금 사중경금은 지도자, 경영자. 사중경금이 천간에 투관됐으니까 지도자, 경영자가 될 수 있는 그런 운이고, 그 다음에 신금, 유금 중에 경금이 투관된 경우는 이거는 전문가, 그동안 숙련된 전문가가 될 수 있다. 전문가가 될 수 있고 전문가로 두각을 나타낼 수 있는 경자년이다. 이런 식으로 통변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투관은 지지에 이렇게 지지에 뭐 신유가 됐든 뭐 유술이 됐든 아니면 뭐 신술이 됐든 두 개가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두 개가 있어도 방합이고 세 개가 다 있어도 방합입니다. 이렇게 사주 지지에 이런 식으로 방합을 가진 사주가 금국이잖아요. 저기 신유술은 금국이고 경금도 금이고, 그러니까 경금에 쉽게 말하면 고향과 같은 것이죠. 뿌리이고, 경금에 경자년에 들어오는 그 천간의 경금의 글자의 뿌리와 마찬가지인 이런 방합을 사주에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천간에 경금이, 그러니까 신유술 방합을 가지고 있는 사주가 천간에 경금이 없는 사주. 신유술 방합은 지지에 갖고 있었지만 천간에 경금이 없는 사주가 이렇게 경자년을 맞이해서 천간에 경금이 딱 들어오게 됩니다. 이러한 지지에 이러한 방합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천간에 경금이 없었는데 경자년을 맞이해서 경금이 딱 들어오게 되면 이 경금에 튼튼한 방합이라고 하는 튼튼한 이제 뿌리가 생기는 것이죠. 그죠? 이렇게 되면은 방합이라고 하는 것은 환경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방합이라는 환경을 활용할 사건이 생기는 해이다 라고 통변을 해주시면 됩니다. 내 사주에 천간에 경금은 없었다. 그런데 지지에 뭐 신유술이라고 신유, 뭐 유술, 신술 이런 식으로 두 개가 됐든 세 개가 됐든 방합을 가지고 있었는데 천간에는 경금이 없었다. 그런 사주였는데 경자년에 천간에 경금이라고 딱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내가 방압이라는 그 뿌리를 갖고 있었는데 경금이 딱 투환이 돼서 이제 이렇게 서로 통근이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렇게 되면은 내가 방압이라고 하는 거는 환경입니다. 그 환경을 활용할 사건이 생기는 해입니다. 그래서 그 환경에서 입지를 구축할 수 있는 운이 왔다. 이런 식으로 통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네 번째 순서로는 또 통근을 한번 봅시다. 통근. 사주가 이렇게 있거나 이런 식으로 있는데 내 천간에 임수나 개수가 있는데 이 뿌리가 없다. 밑에 지장간에 임수가 있어야 뿌리가 있는데 내 지장간에는 임수가 없다. 이 사주도 만약에 내 지장간에 개수가 없어서 뿌리 없는 개수다. 뿌리 없는 임수다. 이렇게 이제 사주에 임수 개수를, 뿌리 없는 임수 개수를 가지고 있는 사주가 있다. 그런데 경자년에 이렇게 자수가 들어옵니다. 그렇죠? 자수가 들어오면 이 자수의 지장간은 임계죠. 임계라는 지장간을 가지고 있는 자수가 들어오게 되면 이 천간의 임수, 천간에 뿌리 없던 개수, 뿌리 없던 인수가 이렇게 뿌리가 생깁니다. 그렇죠? 뿌리가 생깁니다. 이렇게 뿌리가 생깁니다. 그래서 뿌리 없이 천간에만 있던 이 글자들은 우리는 뿌리 없는 글자들은 생각, 계획 이렇게 봅니다. 생각하고 계획만 해오다. 항상 해왔다. 이 글자의 특성이라는 게 있죠. 오행으로 얘기했을 때는 임수는 유통, 시장 이렇게 보기도 하고 오행으로 개수는 지식이죠. 이런 지식을 오행으로 지식을 활용하겠다. 오행으로 봤을 때 이 시장이라는 걸 갖고 있었다. 근데 써먹지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풀이가 없어서 그랬다. 그런데 경자년에 지지로 자수가 들어와서 이 뿌리가 생기는 것이죠. 그죠? 뿌리가 들어와서 이걸 이제 통근이라고 하는데 뿌리가 생기게 되면 이 글자들이 힘을 발휘한다. 생각하고 계획했던 것을 실천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 이렇게 통변을 할 수 있고, 이건 이제 자수 하나만 달랑 들어갔을 때고, 두 번째로, 천간에 임수 개수가 어느 위치에 있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상관없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만약에 사주가 구성이 돼 있다. 임수인데 축을 가지고 있거나 개수인데 이제 해를 깔고 있는 상황에서 경자년에 자수가 들어오게 되면 자축,
해자축 방압이 생기고, 그 다음에 여기도 해자 방압이 생깁니다. 그죠? 그렇게 해서 방압이 들어오면서 이 수국에 파워가 있는, 그러니까 자수 혼자 딱 들어와 있을 때보다는 이런 식으로 방압이 짜지면은 그 수국의 힘이 엄청나게 큰 수국의 힘이 들어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은 임수, 개수는 수국이라고 하는 방압을 만나게 되고, 그렇게 해서 방압을 뿌리로 두는 통근을 하게 되면 그 천간의 임수, 천간의 임수 개수라고 그동안 생각하고 계획했던 그 일들을 실천할 수 있는 생존 환경이 생긴다라고 통변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임수, 개수가 뿌리 없이 있다가 자수가 들어와서 뿌리가 생기는 경우, 방압으로 형성이 안 돼 있던 지지에서 자수가 하나가 들어오면서 이런 식으로 자축 방압, 해자 방압이 생겨가지고 큰 수국, 수국을 이루어가지고 이 천간의 임수 개수가 방압이라고 하는 그 튼튼한 뿌리를 깔고 얻게 됐으니까 그 활동력은 엄청나겠죠. 그래서 그동안 생각하고 계획했던 일들을 실천할 수 있고 실천할 수 있는 생존 환경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통변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이온수나 연애운을 한번 보자. 어쨌든 뭐 사주풀이 하는 데 있어서 돈, 뭐 명예, 뭐 연애, 뭐 이혼, 이건 기본적으로 다 물어보는 사항이니까요. 자, 이혼수. 자, 경자년에는 어떤 글자들이 이혼을 할 수 있는 확률이 높을까? 경자년에는 어떠한 글자들을 가지고 있으면 이혼할 수 있을까? 일단은 갑을입니다. 뭐 갑목일간이 뭐 을을 갖고 있는 경우, 아니면은 을목일간이 이게 갑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러니까 갑을이 동시에 존재해야 됩니다. 같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뭐 여자분이, 갑일간 여자분이 갑을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요 이혼수를 볼 때는 갑목은 남자, 을목은 여자로 봅니다. 그러니까 여자분 사주면 이 을목이 본인이 해당이 되는 겁니다. 만약에 남자분 사주가 뭐 을목일간이다 그러면 이 을목은 여자, 갑목은 남자로 보는 겁니다. 이혼수에 대해서 통변할 때만 그렇게 보는 겁니다. 뭐 여자분이 만약에 을목일간이다 그러면 당연히 을목은 여자분인 것이고, 남자 을일간이라 그러면은 을목은 여자로 보고 갑목은 남자로 봅니다. 이렇게 동시에 같이 갑, 을이 같이 있어야 되는 경우에만 지금 이 이혼수에 대해서 적용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경자년에 천간에 이렇게 경금이 들어와서 이렇게 을경합을 하거나 이렇게 을경합을 하게 되면 여자분이 을목이 정분이 난 겁니다.
을목이 유종한 관계로 정을 나누는 정분이 낮다. 그래서 여자들이 바람이 날 수 있는 경자년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그 바람의 정도가 지나친지 어쩐지는 좀 더 디테일하게 이제 설명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2번 연애운을 봐줘야죠. 연애운은 남자는 재성을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여자분은 관성을 봐야 됩니다. 그죠? 관성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경금이 남자분 같은 경우 경금이 재성이 되려 그러면 병정일간 남자에게 경금은 재성에 해당이 되죠. 그러면은 병정일간 남자분들은 경자년에 여친이 생길 수 있는 확률이 높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자분은 관성이잖아요. 그러면 경금이 간성이 되려 그러면 간목이나 을목일간이죠. 여자분 간목일간, 을목일간은 경자년에 경금이라는 관성이 들어오니 남친이 생길 수 있는 확률이 높다. 이렇게 통변하시면 되겠고, 지지로 봤을 때 자수가 재성이 되려 그러면 무토, 기토 일간에게는 자수가 재성에 해당이 됩니다. 그죠? 디테일하게 무토에게는 자수는 정제요, 기토에게는 편제요, 이제 이런 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 사주 풀이를 하시면서 디테일하게 이제 더 들어가셔야 될 사항이고, 일단 무토, 기토 일간에게 지지는 재성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 또한 무토, 기토 일간 남자들은 여친이 생길 수 있는 해이다, 경자년이다. 이렇게 통변해 주시면 되겠고, 여자분이 만약에 자수가 관성이 되려 그러면 병정일간에게는 자수가 관성에 해당이 됩니다. 자수가 관성에 해당이 되니 병정일간 여자분들은 경자년에 지지자수의 관성이 들어오므로 남친이 생길 수 있는 확률이 높다라고 통변을 해주시면 됩니다.